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1738년에 다니엘 베르누이가 발표한 책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턴 역학에 대해서 잘 이해했기 때문에 뉴턴 역학의 기본 방정식 F는 ma 또는 F는 ma와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1 에너지 정리라고 했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상유체에 적용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그거 끄집어내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1730년대 베르누이는 실험을 막 하고 에너지라는 건 보존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부터 식을 이렇게 찾아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탁탁탁 해서 알아내는 그런 걸 여러분한테 보이겠습니다. 그때 뉴턴 역학에서 무엇을 이제 이용하냐면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확장된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합니다. 확장된 1에너지 정리가 뭐였습니까? 그냥 1에너지 정리가 있었죠. 1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똑같은데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1에너지 정리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켰느냐? 확장된 1에너지 정리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6강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왜 그러냐면 보존력은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 중에서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 그렇게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없는 힘, 역학적 에너지로 만들 수 없는 힘이 한 일, 그게 비보존력이라고 그랬죠.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찰력 아니고는 사실은 비보존력이 없는데 이렇게 마찰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왜 그러냐면 합력이 한 일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이쪽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존력이 잔뜩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존력 중에서 일부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 안 하면 그러면 그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지 않은 힘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포함시킨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이 한 일을 우리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보존력, 비보존력 그런 가르치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로 포함시키지 않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그 적용한 대상이 뭐였어요? 유체인데 어떤 유체입니까? 이상유체였습니다. 이상유체는 어땠습니까? 유체의 흐름 중에서 유관을 생각하면 이게 꼭 진짜 이런 관을 따라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관의 넓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관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유체 흐름 중에서 유관을 생각하면 그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그 유관 안에 있는 유체가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유관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때 우리 기준점을 정하겠어요. 기준점을 정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의 높이는 y1,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유관의 단면의 넓이는 s1,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분이 있으면 압력이라는 건 어때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바깥에 있는 유체가 미는 힘이죠. 네, 항상 내가 어디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 바깥에 있는 유체가 누르는 힘,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한 유관 중에서 그 바깥에, 저기의 경우에는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이 누르는 힘을 P1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 놈이 어떤 속도로 갑니까? V1이라는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떠냐? 이쪽 부분까지의 높이가 y1입니다. 그리고 단면의 넓이는 s2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돼요. 내가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유체의 내부면 어떻습니까? 압력이란 어떻게 정의됩니까? 아무 데서나 면을 해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이제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누르는 힘은 압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네, 이게 바로 P2라고 한다면 이놈들 사이의 관계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V2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델타 T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똑같다고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면 델타 t 때 요만큼 갔다면 여기서도 델타 t 때 딱 요만큼 갑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간 거리는 뭐냐면 v1 델타 t가 되겠어요. 요 거리는 뭐냐면 v2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어떻게 그렸느냐. 요 부분은 일부러 높이가 안 변하는 쪽을 이렇게 딱 고른 거예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성립하냐면 연속 방정식이 성립해야지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밀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의 부피와 이 부분의 부피가 같아야지만 되지요. 그래서 왼쪽 부분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그 부피를 S1, V1이 자 S1이 단면의 넓이고 V1 델타 T가 바로 뭡니까? 간 거리니까 둘 곱한 게 부피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로 델타 V가 이게 바로 질량입니다. 저 앞부분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똑같이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S2, V2 델타 T가 이제 그 부피죠. 거기다 로를 곱하니까 부피가 같으니까 또 S1, V1은 S2하고 V2하고 같으니까 이게 이제 연속 방정식이죠. 그럼 이게 같은 로 dV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질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질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델타 M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를 보기 위해서 먼저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가 뭐였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되지 않은 힘이 한 일은 무엇과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먼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여기까지 가는데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란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저거는 E1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부분 E0라고 그러고 여기는 E2라고 하겠어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으면 모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기는 항상 저 모양이고 여기는 항상 요 모양이고 여기는 항상 요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E1은 어떻게 되느냐. E1은 간단하죠. 저 부분은 질량이 델타 M이니까 델타 M1 우리 델타 M1은 델타 M과 같다는 거 우리 알죠. 그 다음에 2분의 1 V1 제곱하는 게 델타 M, 2분의 1 델타 M V1 제곱하는 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기준점에서부터 높이까지 해가지고 mg y 하는 게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이 원 부분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 부분에 역학적 에너지도 이렇게 구했어요. 이 제로 부분은 막 이렇게 변하니까 구하기가 힘들죠. 뭐 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떤 변화량이냐. 처음에 시간이 t일 때는 이 부분이었어요. 시간이 t일 때는. 근데 이게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E1과 E0를 더한 거죠. E0. 근데 이게 어디까지 움직였습니까? t 더하기 델타 t 때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저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이 생겼죠. 그러면 이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나중 역학적 에너지인데 E''은 E0 더하기 E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은 E1 더하기 E0고 나중은 E0 더하기 E2가 되겠어요. 그럼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t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E는 E' 빼기 2인데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뺀 것인데 그때 E0는 공통이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래서 E0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E2에서 E1을 뺀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서 다시 쓸 것 같으면 네, 저 부분은 E1에서 E0 더한 것이고 나중 부분은 E0에서 E2 더한 것인데 그 차이가 E1과 E2는 아까 이게 다 구해놓은 겁니다. 다 구해놨으니까 그 차이를 딱 구하면 얼마입니까? 그 차이를 딱 구하면 이때 델타 M1과 델타 M2가 델타 M으로 같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M으로 딱 뺀 다음에 이렇게 쓰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남았습니까? 네,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로 포함시키지 않은 힘이 한 일입니다. 그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그 힘이 바로 압력에 의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동하는 동안에 여기 힘은 자 왼쪽을 압력이 오른쪽으로 미는 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압력이 왼쪽으로 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힘이 한 일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델타 M1은 뭐와 같습니까?
같았죠. 델타 M1하고 델타 M2가 같으니까 이놈은 이렇게 로 S1 V1 델타 T가 이게 델타 M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자 P1에 의한 힘이 한 일은 뭐가 되냐면 그걸 W1이라고 놓을 것 같으면 P1에 대한 힘은 P1 곱하기 S1이죠. 그 다음에 간 거리는 V1 델타 T죠. 다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 S1 V1 델타 T가 바로 뭡니까? 델타 V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로를 곱하면 델타 M이었죠. 근데 여기에 S1 V1 델타 T가 여기 있는 거니까 요 S1 V1 델타 T는 델타 M을 로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1이 한 일은 P1에 의한 일 W1은 어떻게 돼요? 로분의 1 P1하고 델타 M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P2에 의한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하고 로분의 1 P2 델타 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력이 한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압력에 의한 힘이 한 일, 합력이 한 거, 이거 두 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두 개 더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로분의 1 P1 빼기 P2 델타 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뭐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네,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 이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로 바뀌었을 때 압력이 한 일은 이거 다 아까 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예요? 이거죠. 두 개가 같다고 놉니다. 두 개가 같다고 놓을 때 그냥 같다고 놓으면 되는데 거기다 양변에 로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양변에 로를 곱하면 여기에 P1, P2 있는데 로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P1, P2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델타 M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다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를 곱한 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쓰면 P1 P2는 2분의 1 로 V2 제곱 더하기 로 GY2. 이게 이제 나중 거죠. 그 다음에 처음 거 2분의 1 로 V1 제곱 더하기 G로 Y1 이렇게 됐습니다. G로. 이건 왜 G로 이렇게 썼지? 로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로지 이렇게 요거 바꿔 썼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이항하겠어요. 우리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봤죠. 어떻게 하냐면 1의 위치와 2의 위치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첨자가 1인 항은 좌변, 첨자가 2인 항은 우변으로 다 이항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P1 2분의 1 로 V1 제곱 더하기 G로 Y1은 그래서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 제곱 더하기 로 GY2 이렇게 됐죠. 근데 이 1과 2라는 게 어떻습니까? 특별히 정한 위치가 아니죠. 어떤 다른 위치에 구하더라도 3 이러더라도 이거 같다고 이렇게 항상 놓을 수가 있죠.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이게 변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쓴 거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Y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서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상유체의 흐름의 유관에다가 확장된 일에너지 정리를 적용해서 네,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 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했습니까? 네, 이상유체의 유관 중에서 이게 흘러갔습니다. 흘러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때 압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압력이 한 일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힘이 한 일이죠. 네, 그것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10분 만에 유도했습니다. 네.